이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조금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도 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설버티브,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컨서버티브 무비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쭉 영화 선정을 하고 평가들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고 그런 영화들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옛날 영화들이고 헐리우드 영화들이고 외국 영화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옛날 영화들부터 소개드립니다. 이건 명작입니다. 이거 뭐 소개드린 영화들은 그냥 명작인데 하이눈 정오입니다. 이 영화가 그 실시간대처럼 이렇게 쭉 영화 상영 시간이 그렇습니다. 정의는 고독할 뿐 싸구려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정의로운, 고독하게 정의로운 어떤 보안관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싸구려는 아닙니다. 참 멋있는데 한국에서 그 정의파리들이 너무 싸구려의 모습을 보이죠. 속된 표현을 하면 쪽팔립니다. 지켜봅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하이룬에 대한 이런 해석도 있더만요. 한국 전쟁에 대한 국제정치적 은유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보안관은 미국이고 도움을 받고도 협조를 외면하는 자들은 참전을 거절한 나라들, 그 다음에 정오에 대해 악당들은 소련, 중공, 북한 그리고 기타 공산국가들이었다. 이런 식의 설명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 주인공 얼굴 아시겠습니까? 참 젊은 얼굴인데 미국 대통령 레이건입니다. 1953년도의 영화입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영화입니다.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짜임새 있게 어떻게 했다,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 이렇기보다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좀 틀에 맞춘 듯한 영화인데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모범적인 영화라고 할까. 근데 제목이 법과 질서입니다. Law and Order입니다. Law and Order. 영화 그 도입 장면에서 묘지가 딱 나옵니다. 묘지에 이렇게 써져가 있어요. 나그네에 우리에게 법과 질서가 있다. 여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몇몇 놈들이 누워있다. 레이건이 보안관으로 나오는데요. 말하자면은 법과 질서를 거절하고 말 안 듣는 놈들 체포를 하고 그 끝끝내 개기고 하면 총을 쏴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강철 같은 보수주의자, 보수우파 대통령 레이건을 사실상 예고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레이건은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이 시기에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고 하면서 좌익들과 격렬하게 충돌을 하면서 우익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상징하는 이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한번 볼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제목도 대단하죠. 이거는 이제 요즘 신세대들은 참 잘 모르죠. 너무 옛날 영화입니다. 그죠? 36년도, 60년도, 사보타주, 태업입니다. 개기는 거죠. 사이코 또라이죠. 감독은 히치코크라고 해가지고 스릴러 영화의 거장으로 요즘 구글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대단한 어떤 이 거장의 반열에 나오는데 영화사의 길이 맞는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늘 이 두 영화,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두 영화를 늘 엮어서 생각을 합니다. 사이코가 사보타주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혹은 사보타주를 하는 놈이 사이코라면 요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예측 못한 어떤 사보타지를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런 희한한 짓들을 저지르는 놈이 이게 정신이 나간 놈이라면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엽기라고 하죠. 엽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라모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1960년도 영화인데 이것도 완전히 고전입니다. 영화를 잘 만들고 아닌 걸 떠나가지고 우선 여기 영화 음악은
그 영화음악의 역사 혹은 영화음악의 역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팝음악의 역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이 드미트리 티온킨이라는 작곡가는 영화음악 그 대중적 영화음악 작곡가로서는 말하자면 클래식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것도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다 들을 수가 있는 참 그런 겁니다. 그냥 참 여러 가지로 애잔하고 장엄합니다. 그 가사를 붙여서는 이제 브라더스 포라는 이제 남성 사중창단이 불렀는데 참 잘 부릅니다. 그린 립스 오브 서머라는 뭐 여름날의 푸른 나뭇잎들이라는 영화인데 결전의 전야에 다 죽습니다. 그 이제 그 텍사스가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의 한 주로 편입이 되는데 텍사스의 산하에 있던 멕시코의 산하에 있던 텍사스가 독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전쟁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영화 평론을 예전에 이제 쓴 적도 있었는데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더군요. 좌익이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간악한 미제국주의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웃고 말았습니다만 근데 꼭 한 볼만한 영화고 나중에 2000년대 들어와서 또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였나요? 90년대였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금 뭐 한번 볼만한 영화고 음악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티어리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때만 해도 감독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액션 영화 배우로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은 B급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영화의 주로 총재비로 나왔습니다. 서부국에도 그렇고 이런 형사물로도 그렇고 더티 해리 참 우주의 더티 해리라고 할 정도로 영화 속에 별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클린턴 이스트우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력한 보수 우파 영화인입니다. 지금은 감독으로도 거장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 영화를 리버럴의 허위를 쏜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편 시리즈로 만들어집니다. 71년부터 88년까지 만들어지는데 저 80년대 저 시기는 레이건이 대통령 때가 때입니다. 이 참 묘한 건데 레이건 지지자였습니다. 미국의 보수혁명에까지 칭했던 레이건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법체계의 문제점, 인권파리들 때문에 흉악범들도 막 풀려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총을 쏘아버려요. 제1편이 가장 적나라한데 더티엘이 제1편에서 이 흉악한 범죄자가 뭐라는 거 하면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웃습니다. 자기는 정신병자 이렇게 되면서 빠져나갈 거다. 더티엘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총으로 쏘아버립니다. 그리고 경찰 배지를 집어 던져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도 지금 느끼는 그런 문제점 미국도 이 시기에 정말 치열하게 겪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빨갱이들. 제가 그냥 묻힌 좀 이런 게 아니고 1981년도에 미국 영화고 이 내용은 제가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간대 미국의 존 리더라는 이제 이 러시아 혁명 당시 같은 시기에 미국 기자가 러시아 혁명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기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 존 리더라는 기자도 빨갱이입니다. 좌익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린 거고 이 주인공 우렌비트라는 사람도 리버럴, 좋게 말해 리버럴, 진보 그리고 좌파적으로 기울어가 있는 이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말하자면 아주 친공적인 영화일 수 있는 좌익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한국에 처음 소개했을 때 영화 제목 한국어 분명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빨갱이들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영화 사이트에 이렇게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레저라고 써놨어요. 근데 자, 레드라는 표현은 좌익들이 스스로 자칭한 표현입니다. 레드, 빨간 것들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빨간 이들이라면 됩니까? 빨간 이들 하다 보면 빨간 이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색깔론은 스스로 시작을 했고, 사실은 빨갱이라는 용어가 굳어지게 된 거는 6.25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인민군들 좌익들의 행패에 속된 말로 학을 띈 사람들이 붙이게 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역사적인 에피소드도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언터처블, 이거 또 실화인데 마피아들입니다. 금주법 시대에 술장사든 밀매 사업을 하든 마피아 단속을 하든 미국 재무부에서 파견된 수사관 이야기입니다. 근데 금주법이 좀 무리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금주법이 폐지가 됩니다. 이 영화의 그 모델이 됐던 시기에. 근데 이 수사관이 이래 얘기를 해줘. 금주법도 법이다. 영화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악당은 처단돼야 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 법치주의가 어떤 건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액션 영화지만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참고로 FBI, 그러니까 이 재무부 파견 수사관을 모태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FBI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세라는 영화, 이건 TV 영화입니다. 극장 상영 영화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극장 상영 영화 50년대에 만들어졌던 10개라는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3시간이 넘는 영화죠. 이거보다는 저는 이 영화를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반드시 기억을 하게 되는 장엄한 두 장면이 있습니다. 퓨리파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대사가 쫙 나옵니다만, 황금 송아지, 기독교 신자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출애굽기에 그런 장면 나오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소동을 벌이고 하다가 처단을 해버리는 그걸 징칙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퓨리파이,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정화라. 성경 속에 보면은 3,000명도 나오나요? 그날 밤에 저희를 하는, 처단을 하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 탄생을 둘러싼 내전이 생각이 나고, 6.25가 생각이 나고, 남북전쟁도 생각이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노인 모세가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음악이 참 좋습니다. 장음하고 애잔한 음악이라고 봅니다. 허나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뿌리다. 한치의 땅이라도 땀을 흘려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물려주고, 한국도 그런 유사한 느낌을 갖게 하는 역사가 있죠, 현대사에. 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연상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스타쉽 트루퍼스, 군인이 아니면 시민이 아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꼭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거는 영화는 제가 조금 더 잘 만들 수 없었나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 오락물처럼 만들어졌지만 이 대사는 그래도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실패, 사회과학자들이 어쩌고 자시고 나오고 군인들이 통치권을 장악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이거 보면은 거의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5.16은 5.16 군사혁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은 정치체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쩌고 저쩌고 책임을 다하고, 이게 소설이 있습니다.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이게 사실은 SF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세계 SF 고전 작가의 3대 명장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한 명,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원작입니다. 50년대의 소설인데, 이 하인라인은 원래 좌익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인데 좌익이었어요. 이게 이제 30년대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여파의 영향이었는데 이 사람 결국에는 전향이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유사하게 레이건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했던 그런 정말 꼴통 보수파입니다.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작가가. 이 사람이 이제 쓴 소설이 원작인데 소설은 더 화끈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군인이 아니면 시민이 아닌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로마를 모델로 한 건데 이렇게 됩니다.
징병제가 없는 세계입니다. 지원병으로만 갑니다. 강제로 징병을 안 해요. 군대에 가든가 말든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을 거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고대 로마하고 똑같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이걸 거친 사람만 시티즌 시민이라고 부르는, 제가 한 번씩 이걸 생각을 하고 왜 소개를 드리는 거 하면은, 온갖 수단을 뿌려가지고 병역 회피,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국회의원 자제분들, 아니 특히 그렇게 민주파리를 하는, 정의파리를 하고 민주파리를 하는 더불어당 의원들 가장 많거든요. 그 군대 가야 될 자제들이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가장 많은 게 이게 좀 그러지 마시라. 저는 이렇게 된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남녀 문제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준하는 형태로 뭐 최소한 공무담임꾼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그리고 이 원작이 강력한 보수우파 작가였다라는 이런 것들. 로버트 아인라인이라는 사람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이거는 이제 SF 호러물인데 좀비 때려서 뭐 시리즈가 장구하게 이어져 가지고 5편 마무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또 나왔더군요. 아무튼 저는 이게 이제 원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게임을 이제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영화로 좀 만들어진 건데, 영화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역사, 영화 평론가들이 좀비물이라는 거는 20세기 대중사회에 대한 은유다. 이성적 판단과는 멀어져가 있는 대중적 빠심리죠. 이제 그 연상이 되는 바가 있습니까? 빠빠빠 하는, 대가리가 깨져도 뭐 이런 거 있죠. 좀비죠, 그죠? 이런 현상을 묘사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좀비물이 그런 거다라는 것들은 정설입니다. 모든 영화 평론가들은 다 아는 얘기죠. 그 좀비 무리들이 세상을 난장판을 만드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이블이 또 묘한 게 바이러스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느낌 드는 게 요즘 코로나 사태 보면서 생각이 나는 바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가 자연 발생적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죠. 지난 몇 년간 어떤 대가리가 깨져도 좋다고 날뛰는, 지금도 날뛰고 있는 패거리들, 저 그거 보면서 늘 좀비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얼마 전에 누가 이제 그랬더군요. 이제 젊은 이제 보수 정치인 등장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반대합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싫어합니다. 흑인인데 미국의 금융 전문가로서 아주 대단한 어떤 그 자리를 잡은 아주 성공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무보수 6개월 인턴을 하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서 잡니다. 화장실을 전전하면서. 근데 결국 성공을 합니다. 이걸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행복 찾기에 저는 상이한 두 방식, 국가가 100% 줘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합니다만,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냐.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는 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나이든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주연을 하고, 그리고 또 뭘 했는가 하면은 주연과 감독을 함께 합니다. 6.25 참전 영사입니다, 이 주인공이. 아버지는 아직도 50년대에 살고 있어. 50년대에 6.25 참전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고립주의적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의 고립주의적 문화를 보여준 이런 모습입니다. 인종주의적 모습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 베트남계 청년을 구해주는 뭐 이런 걸 하다가 불량배들하고 좀 엮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조금 가까이 하게 된 이 청소년이죠. 구해주려고 하다가 사실은 목숨을 잃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포일이 되어버리는데요. 근데 굉장히 장엄한 느낌이 듭니다. 영화 평론 찾아보면 있지만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도표하는데 이게 보수다. 이게 보수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저의 느낌입니다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챈스 일병의 영화 극장 상영은 안 했습니다. 19살에 죽었습니다. 중동 이라크전 파견됐던 지원해서 미국은 징병제 아니죠. 지원해서 파견됐다가 전상 19살이었습니다. 그 운구 챈스 일병의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하는 이 장교 스트로블 중령이라는 사람이 운구를 책임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정말 장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운구 이 차량이 천천히 가는데 그 지나가던 화물차들은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운구차가 군인을 운구한 차량인 걸 알고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가줍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고향에 이제 운구를 마치고 장례식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또 6.25 참전용사가 나옵니다. 6.25 참전용사였던 챈스 일병 고향의 이 노병사하고 운구를 책임졌던 스트로블 중령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 노친네가 또 6.25 참전용사로 나오네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6.25 참전용사 정말 가까이 있죠. 스쳐 지나가 보면 그렇겠지만 이 영화 장면 속에서 노병사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태극기 붙어 있습니다. 태극기 배지가. 태극 배지 달고 다니기 싫어하는 놈이 있었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달고 그랬죠. 일본 영화 뜬금없이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무사의 가계부라는 우리말 제목이 있습니다. 소로반 사무라이입니다. 소로반은 주판의, 요즘은 주판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세대는 이제 주판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소로반 사무라이. 주판을 사용해서 회계를 책임지는 사무라이입니다.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판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역사적. 근데 일본에는 그 주판을 사용해서 회계를 전담하는 소로반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옛날에 일본을 보고 경제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경제동물이라는 표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명예의 칭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초반에 화폐 쭉 말씀드렸었죠. 화폐를 그러니까 매개로 해서 세계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정치사와는 다른 영웅쟁패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인간 삶의 생생함이 쫙 다가 들어오게 된다는 우리가 돈과 그리고 그 돈을 책임지고 다루는 경제인들, 상인들이 얼마나 친근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하는 자, 무사히 가계부 이 영화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도 시대 때 또 메이지 유신이 있기 전에 실제 있었던 한 가문 이 기록을 남겼던 것들이 이어진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자손은 메이지 시대의 재무부 장관을 하고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링컨이라는 영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비상대권을 내세워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반대하는 수백 개 신문을 폐간하고 모든 통신을 검열했다. 반국가 해미자는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공포하고 군이 민간인을 체포하고 허용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영장 없이 군교도소에 투옥했다. 아무 설명 없이 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같아요? 라고 하면은 박정희 아닙니까? 이럽니다. 예. 링컨입니다. 미국의 성자의 반열에까지 어마어마한 이제 기념관, 거대한 상이 서 있는
그 상위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링컨의 이 양대입니다. 남북전쟁을 지휘를 했습니다.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이 62만 명입니다. 이때 미국의 인구가 3,100만 정도가 되는데 인구비로 2%, 10만 명당 2,000명. 2차 대전 때보다도 죽었던 게 훨씬 많습니다. 그 모든 다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끈 사람이 링컨입니다.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라면, 제가 표현은 조금 바꿨습니다만 링컨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합중국.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이런 거 하나 던져놨죠. United States of America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원래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이제 그 단수 서술어가 아니라 복수 서술어를 써야 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을 거치고 나서 하나의 미국이 되어버립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통합되면 통일돼가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을 살짝 바꾸면은 통일 미국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이라는 식의 표현을 링컨이 합니다. 그리고 감수를 하고 성취를 하고 남북전쟁에서 하나의 미국이 지켜져고 난 이후에 이제 USA, United States of America는 단수로 씁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저 나름대로 영화들을 골라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 긴 설명을 안 드려도 왜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니 느낌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강의 기회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